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힘을 모아 함께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서거하면서 이제 양김 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생 협력을 하면서도 경쟁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YS와 DJ, 성격도 상극이었습니다. YS는요, 평소 좋아했던 대도문무라는 문구처럼 거침없고 직선적이며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DJ는 신중하고 분석적이며 숙고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서로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생전에 DJ는 YS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반면 YS는 DJ에 대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YS는 속도전을 선호했고요. 그렇다 보니 초기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나회 척결, 또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DJ는 DJP, 즉 김대중, 김종필 연대를 통해서 출범한 만큼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앞세웠습니다. 험난했던 한국 현대사에서 숙명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던 YS와 DJ. 오늘의 시사멘토 한화갑 전 의원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나와 계십니다. 아니, 어서 오십시오. 네. 뭐 뉴스 신문 보니까 뭐 어제도 문산 갔다 오시고. 그저께인가요? 예, 갔었어요. 근데 지금 민취협 주도로 장례가 치러진다라고 하죠. 예. 민취협 주도면 당연히 대표님도 들어가실 거고요. 장례위원으로. 근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고문에 이름이 오르셨다고 그러네요. 아, 예. 그건 뭐 인간 전두환, 인간 노태우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국장이니까, 국가장이니까 당연히 들어간 거 되겠죠. 예. 그 민취협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근데 민취협이 주도로 장례를 치른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민취협이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합쳐서 만든 거죠. 전두환 정권 때, 그죠? 그때 대표님도 물론 함께 하셨을 텐데. 예, 저희는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 단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민취협을 결성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YS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를 이제 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돌아가신 무직환 목사님입니다. 무직환 목사님이 이제 YS 대통령도 만나시고 또 그때 당시 워싱턴에 망명 중이시던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두 분이 민주화를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취협을 결성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연락을 받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취협 결성에 적극 참여하고 도와라. 이런 이 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상현 의원이라든지 예춘호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상도동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국 민취협을 공동으로 출범을 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취협 의장이 됐고 동교동을 대표해서 김성현 의원이 공동 의장 대리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민취협이 됐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85년 2월 달에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공동 의장으로 동교동 측의 의장으로 복귀가 돼서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공동 의장 체제로 나갔죠. 어쨌든 그런 민취협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3년에 얘기했다는 통합과 화합,
예? 예. 이것과 취지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민취협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 아니요,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민추협이 이 매년 공동 행사를 해 왔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거기 그 뭐 형식적이지만 뭐라고 부른지 모르겠어요. 예, 형식적인 리더격은 이제 상도동하고 동교동 공동으로 하든지 예. 상도동이 맡았다가 또 동교동이 맡았다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그런 협력 관계와 상관없이 예. 민추협은 지금 계속해서 공동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민취협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뭐 정치적인 관계보다도 스타일이 너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대표님을 예전에 부를 때 뭐 한화가 화가봐 뭐 이런 식으로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늘 저희들이 비서지만요. 예. 이 비서란 표현도 안 쓰세요. 예, 한동지. 아. 예, 그러고 이제 당직이 저희들한테 부여됐을 때는 그 당직을 불렀어요. 예, DJ 대통령은 늘 그러셨습니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예. 이름을 불렀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형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더 동영아. 이제 정이 예? 가는 거죠. 아,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에 있어서의 성격 차이를 예.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DJ하고 YS 두 분 이렇게 했을 때 DJ는 YS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예. YS는 DJ한테 아주 쉬운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생각한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저희들은요, 예. 논리적인 면이나 또는 깊숙이 사고하고 또 평소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희들한테요, 예. 무슨 일을 이제 처리할 때는 예. 가볍게 생각 말고 몇 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저렇게 뒤집어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 생각했을 때는 세 번째 대책까지 세워서 결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니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상도동, 동교동 대립 관계면서 협력 관계도 있었지만은 YS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그쪽 분들이 늘 그러거든. DJ처럼 말이요. 공부도 하고 말이요. 메모도 하고 말이요. 그래야 되는데 YS는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해서 한 거 보면은 우리가 막 실력 면에서 훨씬 출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번 돌아가시고 어록이라고 한 거 보니까요. 촌철살인의 말입니다. 그런 지혜가 번뜩이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풀이해서 무슨 지식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더라도 예.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김영삼 대통령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표현이 나온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마지막에 직선제 이제 개헌 운동할 때 예. 서명 받자로 그랬을 때 예.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100만 명 정도 서명 받자. 근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자.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다며요. 그 1000만 명을 어떻게 다 서명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거 누가 세 번이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글쎄요. 예, 두 분이 뭐 그런 얘기 나눈 거 전 모르겠는데 예. 다만 그때요. DJ 대통령께서 이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자는데 그것은 이 시작에 놓고 말이야 실현도 어려운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실현 가능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경쟁 관계에서 굉장히 또 승부욕, 카메라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면 본인한테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그러고 이랬던 적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죠. YS 대통령도 이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급조해가지고 먼저 말입니다 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정치인이면 말입니다. 그런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하기가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얌얌 빼고 말이요. 알아도 예. 모른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직설적으로 그때그때 표현하고 나타나니까 YS 대통령의 성격은 말이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깍 그때 당시 반응을 안 하시죠. 근데 두 분은 진짜 화해한 거 맞습니까? 저는요. 예. 화해한 것도 없지만 화해 안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정치 일선에서 야당 때도 유신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싸우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소외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그러한 그 정치적 그 활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가자. DJ 예. 대통령은 거기 못 나가니까. 예.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이 속된 말로 경쟁해서 승리자가 되고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금당하고 탄압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밀어준 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74년이에요. 저희들은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먼저 했고 말이죠. 납치 사건이고 순환도 많이 받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각이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대표 돼가지고 말이요. 먼저 대통령 후보 되면 어쩌냐. 솔직히 우리 그런 생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밀어줘야 되냐고. 예. 그 참 속 좁고 못난 생각이죠.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이 시대에서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은 김영삼 대표를 밀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앞장서 못 싸우지만은 싸우게끔 이 여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셨고, 예, 그리고 이 79년 그 YH 사건 나고 말이죠. 그렇죠. 신민당 예. 전당대회 때 예. 이 조윤영 의원하고 이기택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경합을 했어요. 예. 근데 동교동은 그때 연금돼 있었습니다. 예. 연금돼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기택, 조윤영 두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경합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해서 그때 사퇴했어요. 그때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신문을 봤었어요. 그 기사에. 그러고 그때 이제 그 아사원에선가 김영삼 그 대표가 예. 당원들 모아놓고 무슨 이 모임 연설 하는데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거 나타나서 찬조 연설했잖아요. 예.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도와야 될 때 적극적으로 도왔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냐 이런 예. 생각에선 조금 섭섭한 생각도 있었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 쪽 얘기 들어보면은 잘 됐지. DJ가 된 거 잘 됐지. 예. 서로 애정 관계고 라이벌 관계지만 내가 먼저 대통령 했으니까 선배다 말이야. 그러니 DJ도 대통령 되는 거 좋지 않냐. 이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분이 라이벌 관계에서 대결하고 경쟁하고 했지만은 유종의 미를 거뒀고 개인적으로는 정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두 분들이 경쟁하고 대립하고 이럴 때는요 결코 개인의 영단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때는 전부 민주화, 예. 온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력하고 경쟁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정치를 한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예. 예. 그때 그랬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